안녕하세요. 귀엽다육입니다. 오늘은 베란다에서 분갈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다육이가 아닌 선인장을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요 좌측에 있는 둥글고 공처럼 생긴 야구공 모양 같은 요 선인장은 오베사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천 하늘 아래 정원에서 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요 오베사랑 또 좀 비슷한 사이즈예요. 요 우측에 보이시는 별 모양의 선인장은 남봉옥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이천 하늘 아래 정원에서 데리고 왔고요. 4,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둘 다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사이즈를 한번 재어볼게요. 일단 오베사는요, 요게 9.5cm 짜리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 식물 사이즈는 5cm가 조금 못 돼요. 4.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남봉옥은 9.5cm 짜리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식물 사이즈는 5cm 정도 됩니다. 자, 오늘 요 두 가지 분갈이 해볼 텐데요. 또 제가 잘 모르는 식물이라서 또 조금 미리 한번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또 요 식물들을 어떻게 분갈이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조금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 공부한 내용들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베사를 한번 포트에서 분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공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제가 그렇게 운동신경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런 구기종목하고는 친하지 않지만 요 보면은 딱 봐도 누가 봐도 공처럼 생긴 선인장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명도 야구공 선인장이래요. 오, 생각보다 뿌리가 많이 깁니다. 제가 쟁반을 안 더럽히려고 이렇게 흙을 조심히 털고 있는데 요 흙은 뭐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서 요런 흙들 다시 써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제가 베란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흙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깔끔하고 길게 내려 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예쁘다. 동글동글하니 너무 귀여워요. 요런데 어디선가 자구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남봉옥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화살촉 같이 생겼어요. 얘는 뿌리가 없네요. 얘만 뿌리가 이렇게 없는 건지 원래 남봉옥이 뿌리가 이렇게 없는 건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이것도 흙은 버리고요. 화분은 일단 몇 가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요거는 목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딱 요 오베사 심어주기 좋은 사이즈예요. 오, 예쁘죠? 잘 어울리죠? 그리고 또 요 화분, 요게 아마 03번지 화분일 거예요. 요것도 한번, 와, 예쁘다. 요 화분이 약간 꽃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상공에서 내려다 보니까 너무 예쁩니다. 와, 예쁘다. 자, 요 모양도 있고요. 살짝 다르게 생긴 요 모양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을 앉혀놔도 느낌이 예쁘네요. 그리고 요거는 유리카분인데 요거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이 선인장은 아무래도 이렇게 화려한 화분보다는 조금 투박한 클래식한 그런 화분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남봉옥이랑 오베사랑 같이 이렇게 세트로 심어줄까요? 이렇게 세트 화분. 화분이
너무 여기가 볼륨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긴 하는데 너무 예쁘다. 근데 예쁘죠? 저는 화분 매칭에 꽤나 신중한 편이거든요. 조금 작은 사이즈도 한번 가지고 나와 볼 걸 그랬네요. 자, 화분을 이렇게 수목분을 2개 준비했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원래 선인장은 좀 길이감이 있는 롱분 같은데 많이들 식재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이렇게 작은 화분을 주로 선호합니다. 화분의 볼륨은 9cm 정도 되고요. 입구 사이즈가 8cm, 화분의 안쪽이 6.5cm 정도 됩니다. 화분의 높이 7cm, 아주 작은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이렇게 제 주먹하고 비교해 보시면 제 주먹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식재해 줄 거고요. 화분이 앞뒤가 없어요. 너무 좋다. 이런 화분들은 식재해 놓고 나서 예쁜 방향으로 진열해 놓으면 되죠. 그리고 햇빛 방향으로 화분 돌려주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자, 2개의 화분에 깔망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층은 물구멍만 살짝 흙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짝만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화분의 사이즈는 똑같아요. 이제 색상 매칭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주는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먼저 5배사 식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영상이 끊어져 가지고 제가 이거 뿌리 커팅하는 거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요거 막 포트에서 뽑았을 때는 뿌리가 이 정도 좀 길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화분을 좀 작은 걸 사용하다 보니까 뿌리를 좀 이렇게 손으로 끊어지는 뿌리들은 끊어냈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물들은 뿌리를 커팅을 안 하고 그대로 옮겨 가시는 편인데, 저는 이렇게 화분이 작기 때문에 뿌리를 커팅을 했습니다. 초보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뿌리 커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조금 레벨이 되시는 분들은 분갈이 후에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주기나 통풍 관리가 되잖아요. 식물을 그렇게 많이 안 키워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뿌리를 그대로 옮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흙은 좀 배수가 잘 되게 무기용토 7, 상토 3 그런 비율을 많이들 선호하시는데요.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식재를 하시는 게 물 관리가 편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베란다에서 저는 이제 주가 다육식물이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용토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꽂아주도록 할게요. 좀 생소한 분갈이법이죠. 이 식물을 먼저 넣고 나서 흙을 이렇게 부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흙이 무기용토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돌이 없어요. 돌이 없어서 흙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흙을 먼저 채워놓고 나서 식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뿌리를 잘 펼쳐주고요. 요 공 모양이 정말 독특하죠. 그리고 요 줄무늬 패턴도 흔치 않은 식물인 것 같아요. 요런 문양이. 자구들이 요런 데서 나오거든요. 자구가 달리면 또 너무 귀엽습니다. 흔히들 선인장이라고 하지만 요게 원래 유포르비아과 다육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히는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선인장이라고 부르죠. 선인장은 햇빛을 안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보통은
뭐 사무실 컴퓨터 책상 또는 뭐 애들 방 또는 TV 옆에 뭐 안방 옆에 그런 데다가 많이들 놔두시잖아요. 근데 모든 식물에게는 햇빛은 꼭 필요합니다. 선인장이라고 예외는 없고요. 선인장도 햇빛을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 직광은 또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거리대라든가 노지에서 키우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햇빛 잘 드는 창가 쪽에서 키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마감을 올려줄 텐데요. 마감은 요런 마사를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는 다육이 볼이라고 해요. S라이트 같은 건데 요런 거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곡토나 뭐 화산석 다양하게 올려주실 수 있는데 저는 마음 같아서는 까만 흑화산석을 올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흑화산석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는 마사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토를 어떤 거를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흑화산석 좀 주문해가지고 흑화산석으로 좀 바꿔줘야 되겠어요. 저는 이런 선인장이라든가 뭐 코노리톱스, 아프리카 식물들은 주로 흑화산석으로 마감을 많이 해주거든요. 식물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흑화산석이 까매가지고 좀 분위기도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이 식물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오베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원산지거든요. 건조함에 강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조가 아니고 다습이잖아요. 덥고 습한 여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물을 주실 때는 너무 자주 주면 이런 식물들은 과습에 약해요. 좀 건조하게 키우셔야 되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셔도 되고요. 겨울에는 또 얘가 휴면을 해요. 하영종이기 때문에 하영종은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을 하고 겨울에는 휴면을 한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물을 아무리 줘봤자 얘가 물 반응을 못할 수 있거든요. 몸체가 쪼글거리는 것 같다 싶으면 물을 충분히 둘러주시면 됩니다. 물을 둘러줄 때 요 물구멍으로 물이 졸졸졸 나올 때까지 그렇게 주시거나 아니면 다육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저명관수 하시는 방법 아실 거예요. 통에다가 물을 요 정도 받아가지고 요 화분에 다리 정도만 잠기게 반나절 정도 담궈 두시면 요 화분 속 안에 흙들이 물을 쭉 빨아 올리거든요. 화분 전체가 푹 젖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살짝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 가지고 심어 줄 거예요. 자, 역시 똑같은 흙 사용할 거고요.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화살촉 같이 생겼죠? 몸체가 좀 쪼글쪼글해지면 그때 물을 푹 주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농장에서 왔던 요 까만 포트에 들어있을 때 흙이랑 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요런 흙들은 보수성이 좋기 때문에 물을 주고 나서도 이 화분 속에 어느 정도 습도가 좀 유지가 되거든요. 그것도 통풍이 뒷받침되어야지 이런 흙에서 키우는 게 가능하지, 통풍이 잘 되지 않는데 보수성이 좋은 흙을 사용하면 이 화분 속 안에 뿌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화분 속 안에 뿌리가 문제가 생기면 식물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소림 마사로 마감토 올려주고요. 이 남봉옥도 제가 지금 심어주고 있는 남봉옥은 오각이지만 이게 뭐 삼각, 사각, 오각, 육각 뭐 이렇게 각이 많은 걸로 알거든요.
각별로 모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쁜 방향이 앞으로 오게 해서 이름표 앞에다 꽂아주겠습니다. 똑같은 화분에다가 나란히 식재를 했죠. 남봉우가 5배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직광에 내놓고 키우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너무 뜨겁지 않은 부드럽고 은은한 오전 햇살 정도.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 이 몸통이 좀 탄력이 없어지거든요. 또 색감도 창백해지고 이 줄무늬도 흐려지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좀 일조량을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건조하게 키워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식물들은 너무 부지런하게 키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애들은 또 추위에도 약해요. 생육 온도가 15도에서 25도 구간이거든요. 봄, 가을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온도인데 겨울이 되면 좀 냉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10도 이상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너무 온도가 떨어진다 싶으시면 거실로 데리고 가서 키워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성향이 좀 비슷한 5배사와 남봉우 두 개의 선인장 분갈이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